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해경이 그제 여수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조선 우이산호가 부두에 배를 대면서 과속을 한 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경위를 자세히 뜯어보면 초기에 GS칼텍스 쪽과 정부가 기민하게 대처만 했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여지가 많았습니다. 최초로 신고된 시간은 20분도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더욱이 GS칼텍스는 기름 유출량마저 축소 보고했습니다. 늑장 대응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주무장관은 사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나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는 처음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받아서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축소 보고 의혹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관은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 이러면서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그런 발언을 해 주민들의 그야말로 성난 가슴에 불을 땡겼습니다. 여수는 호남 사파이어호 사건에 앞서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로 몇 달 동안 방제 작업과 몇 년 동안의 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은 곳이고요. 지금도 그 여파를 입고 있습니다. 당시에 3,826헥타르의 양식장이 황폐화되고 1,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요. 터졌다 하면 대형 사고. 정부는 어떤 대처를 한 것일까? 잠시 후에 여수 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피드 광고 듣고 이어갑니다. 재수씨, 결혼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행복하고 결혼 축하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고 나의 미래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과 같이 하는 소규모 결혼식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벨뷰티아라는 오직 한 쌍의 신랑 신부님 그리고 혼주와 하객들만을 위한 여유롭고 안락한 예식 장소입니다. 작아서 더 행복한 결혼식. 유부남이 된 걸 환영한다.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해. 결혼을 축하합니다. 포털에서 벨뷰티아라를 검색하세요. 예약 문의는 02-512-7996. 돌잔치 및 각종 기업 행사도 예약받습니다. 국민TV 조합원에겐 다양한 혜택을 드립니다. 사흘만 하늘나라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잃지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 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싱가포르 선적의 16만 4천 톤급 유조선이 GS칼텍스의 송유관과 충돌합니다. 파손된 송유관에선 기름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번 충돌로 인하여 원유보도 시설인 원유 이송관 등 3개의 이송관이 파손되어 약 164km, 약
820드럼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GS 칼텍스 측이 사고 초기 추정한 800리터에 200배가 넘는 양입니다. 바다로 흘러든 기름띠는 사고 현장 인근인 전남 여수 신덕동을 비롯해 경남 남해군까지 약 30km에 걸쳐 확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는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도 앞바다에서도 기름띠가 관측됐습니다. 여수의 어업권 면적만 400헥타르가 넘어 피해액은 엄청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고 현장 인근인 여수시 신덕동에는 260여 가구의 어민들이 바지락과 미역 등을 양식하고 있어 피해가 막심합니다. 또 이 일대는 참돔과 농어, 바지락 등 가두리 양식장에 밀집해 있어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겠죠. 기름 유출되고 나면 뭐 짧게 한 10년, 20년 동안 바다에서는 아무것도 못 해먹게 되어버리잖아요. 지자체와 어민들은 원유 유출 사고 발생 엿새 때인 오늘도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띠를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참여한 사람과 마을 주민 상당수가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 1일 5명에서 점차 증가해 현재는 117명에 이르고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서 해양 유류 오염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과 유출량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사고 회사와 관계당국은 환경오염과 어민 피해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방제 작업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어민 피해 그리고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 그리고 시민단체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즉각 조사에 착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자,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 전화에 초대했습니다. 강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십니다. 네. 예. 자, 설날 아침에 전해진 유조선과 GS 칼텍스 원유 부두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지금 여수 신덕동, 신덕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실태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설날 아침 GS 칼텍스에 기름을 싣고 온 유조선이 GS 칼텍스의 원유 부두와 충돌을 해서 GS 칼텍스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되었습니다. 예. 유출된 기름은 여수와 남해 사이의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과 양식장에 피해를 막대하게 입히고 있고요. 예. 남쪽으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인 오동도와 또 가망만의 대경도 등까지 확산되었고, 북쪽으로는 광양만의 묘도, 또 서쪽으로는 남해군의 서면 등 해안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좁은 물길, 그 바닷길목을 대부분 다 오염을 시켰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날이 이제, 조류 간만의 차가 큰 날입니다. 음력으로 1월 1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살이 심하고 또 물의 이동이 많은 날이어서 오히려 더 많은 확산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코를 막은 것, 이게 사진이 보도가 돼가지고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본인은 독감이 걸려서 감기 기운이 딴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배려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있는데요. 근데 악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또 지금 악취 상태 여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윤진숙 해수부 장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 와서 그 냄새를 맡았다면 자연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그걸로 사고의 본질을 떠나서 왈가불가하면서 본질과는 또 다른 논쟁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원유도 그 유출된 원유도 냄새가 심각하고 또 인체에 유해한 물질들을 많이 휘발시키지만 함께 유출된 나프타 같은 경우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이고 또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유해화학 물질에 그 주변 마을 주민들과 여수 시민은 현재까지도 무방비로 노출이 되고 있고 병원을 찾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여수 그 안쪽 바닷가가 보이지 않는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지럼증이 심했다. 이런 조합원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자, 네, 그렇습니다. 설날 당일 사고가 났는데요. 사람들이 냄새가 많이 나니까 혹시 내 차에서 무슨 이상이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자기 차의 본네트를 많이 열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내권까지 이 냄새가 많이 났었습니다. 자, GS 칼텍스
왜 초기부터 유출량을 축소하는 식으로 그 사태를 이렇게 감추려 했을까요? 사고 당일 800리터라던 유출량이 2월 3일 날 해경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16만 4천 리터로 늘어났고, 이게 몇 배입니까 도대체 이게? 예, 민주당 김영록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네. 64만 2천 리터라고 합니다. 아, 해경 발표보다 더 많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여기에 환자가 몇 명이 있다 정확히 신고를 해줘야지, 예. 응급차가 그 숫자에 맞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GS 칼텍스는 이 사고 내용을 숨김으로 해서, 피해를 적절히 이렇게 방지하고, 예. 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태도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야당 의원 주장대로 64만 리터가 맞다면 이게 800리터로 밝힌 거는 애초부터 이건 거짓말이었군요. 의도된 거짓말. 예, 그렇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 시프리온스나 사파이오 사고 때도 예.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800리터라고 주장한 것은 아주 악의적인 그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 사고가 은밀히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다 보이는 데서 난 사고인데 GS 칼텍스가 20분이나 늦게 신고한 까닭, 자기들은 응급조치를 취하느라고 그랬다, 이렇게 밝히곤 있는데요. 20분이나 늦게 신고한 진짜 까닭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해양오염 방지법에 의하면 그 해양 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러한 사고를 늦게 신고한 이유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인데요. 예. 작년에 있었던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때도, 예. 삼성이나 이런 데도 대부분 다 그렇게 감추고, 예. 또 축소,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였습니다.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과 도덕 불감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처벌하는 조항이 없습니까? 작년에 화학물질 유출 사고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예.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화학물질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예. 기업들과, 예. 새누리당, 그리고 예. 보수 언론들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그러한 내용들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여수에서 1995년에 시프린스호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여파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때 교훈을 얻지 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사건과 지금의 사건, 재발된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건 다른 사건이다라고 봐야 할런지요? 95년에 시프린스호 사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계시고요. 예. 시프린스호 사고는 95년 7월 달에 발생을 했습니다. 예. GS 칼텍스에 원유를 싣고 왔던 배가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이제 피항하다가 예. 발생한 사고이고요. 예. 또 95년도에 시프린스호와 만만치 않게 큰 규모로 발생했던 호남 사파이오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하. 이 호남 사파이오 사고는 이번에 일어난 사고와 예. 아주 유사한 사고입니다. 지금 현재 사고가 난 GS 칼텍스 원유 제2부두에 예. 유조선이 저반을 하다가 부두와 부딪혀서 배에 구멍이 났고 거기서 똑같은 사건이네요. 흘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아주 유사한 사고가 어쨌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거기에 대한 대비책 또 방지책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게 예. 이해할 수 없고요. 예. 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적절히 대응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프린소 사건 때도요, 이 사고를 축소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그렇게 사태를 감추려 했었는지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건지 그때는 어땠습니까? 예, 시프린소 사고 때도 초기에
유조선에 연료로 쓰는 벙커CU 700톤만 흘렀다고 했는데 예. 최종적으로 원유가 유출되었고 그 유출량은 5,035톤으로 확인되었습니다. 7배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 중에 GS 칼텍스 당시에는 LG그룹이었는데요. 예. LG그룹이 예. 여수해경서장, 네. 여천 군수, 또 여천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리고 해서 줄줄이 사법 처리가 되었던 진짜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LG였지만 지금은 GS 칼텍스인 그 기업이 예, 또 시프린스 사고와 연관이 돼 있었던 거군요. 예. 재발한 거네요. 그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프린소 사고, 호남 사파이오 사고, 네. 95년대에 있었던 두 사고가, 예. 20년 만에 그대로 재발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GS 칼텍스의 책임, 이게 참 크다라는 점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참, 뭐랄까요. 7년 전에 그 태안에서도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송사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고충이 큰데요. 근데 태안 주민들이 여수 주민들에게 조언을 하기를 오염을 최소화하는 작업 외에도 사고 상황을 열심히 체증하라, 증거를 확보하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하는데요. 자, GS 칼텍스가 그렇다면은 애초에 초장에 진상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결국 주민들과의 보상 협상 때 그래도 회사의 부담을 좀 줄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출량은 주민들의 보상과 예. 그대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GS 칼텍스가 예. 유출량을 줄이는 것은 어떤 법적인 피해와 법적인 처벌과 예. 또 주민들의 어떤 보상을 예. 적게 하기 위한 그런 꼼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정부 대처도 좀 짧게 짚어보지요. 윤진숙 장관은 처음에는 그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보고를 받아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축소 보고를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근본적으로 GS 칼텍스가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서 네. 이 사고를 초기에 방제 대응하는 것들을 방해했고요. 예. 또 일단 그 신고 이후에 해경이 출동을 해서 상황 파악을 했을 텐데 예. 일단 GS 칼텍스의 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현장을 보면 그대로 드러날 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예. 해경이나 정부 기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경 발표하고 GS 칼텍스의 발표하고 무려 200배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은 해경만 하더라도 이 상황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해수부에 이렇게 통보를 해야 했을 텐데 그 해경도 제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 중간 수사 결과 발표는 3일날 있었는데요. 예. 사고 당일날 예. GS는 800m라고 했고 해경도 예. 800m보다는 좀 많게 이야기했지만 예. 10,000리터 정도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상황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해경도 뭐 하여튼 악의가 없었다면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한 거고 뭐 악의가 있었다면은 뭐 기업하고 유착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만큼 이 초동 단지에서 참 무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자, 네,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진숙 장관이 보상 문제는 원유사와 보험사가 알아서 하라라면서 정부와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주민들이 직접 예. 자신들의 피해를 증명하고 대형 로펌을 낀 보험회사와 싸워서 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내기란 어렵습니다. 예. 이러한 사례는 뭐 시프린소 사고, 사파이오 사고, 태안도 서해안의 그랬죠, 사고도 태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안도 지금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 보상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하고 또 맞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피해 조사를 하고 예. 그것을 정부가 선보상하고 예. 그
액을 나중에 보험회사와 소송을 해서 정부가 받아내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 문제를 주민들에게만 미룰 것이 아니라 예. 직접 좀 나서서 주민들이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력하는 것이 세금을 걷어가는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인지 여수환경운동연합과 여수연대회의가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진상조사를 요구했단 말이죠. 자, 지금 현재 진상조사는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진상조사가 결국에는 앞으로 있을 보상 관련한 협의 때 또 소송 때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이제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예. 아직 구성 단계에 있지는 않고요. 예. 내일 해운항만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협의를 하는 회의를 1차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일단 방제를 우선 해야 된다라는 예. 논리 속에서 예. 사실 이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환경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예. 이런 조사가 뒤로 미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은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부터 예.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예.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하게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자료를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방제라는 미명 아래 증거인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와 병행해야 한다. 또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 여수 지역의 시민들의 입장이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흥순 국장님, 긴 시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고 수습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또 정당하게 진행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의 사후 대처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 질책을 당했지요. 국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는데요. 자, 김승남 민주당 의원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윤진숙 장관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을 가졌는데요. 추려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진숙 장관, 이 사안을 도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질의응답 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초동 대책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LG 칼텍스 측이 최초 신고를 한 시각이 언제죠, 청장님? 10시 05분에. 그러면 약 30여 분 이상이 신고를 LG 칼텍스 측에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요. LG 칼텍스 측에서 수동으로 소음기관을 돌려막는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신고가 늦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여수 항만 주위에 여러 소음기관들이 지금 이게 있는데 민관 합동훈련 같은 게 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칼텍스도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에 유출 사고가 나면은 이게 신고부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송염부터 막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즉시 신고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지침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LG 칼텍스? 그렇습니다. 해수부 장관 초기에 보고를 처음에는 피해가 크지 않은 걸로 보고를 받았다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 해경이 상황 보고를 해수부 상황실에 보고를 드리면은 그 보고를 통해서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그 내용상에 큰 사건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판단보다는 이런 규모의 해양 유출 사고로 이 장관께서 이렇게 보고를 현장에 와서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은 10km 정도 되면은 아니,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그 현장에서 피해를 보는 어민들이나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발언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셨다고 그러네. 저 보고 시스템이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자인한 거 아니에요.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마
맨 처음부터 164kl라고 그랬으면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거 할 때마다 지금 이게 다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95년도에 시프린스호 사건 나고 또 태안 허베이 기름줄 사건 터지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습니까? 자불안석 상태에서 두고 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봉사활동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양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장관님! 네.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방제 훈련, 평상시에 이런 시스템이 가야죠. GS 칼텍스 직원이 훈련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게 신고를 먼저 할 겁니까? 아니면 송교함도 수동으로 잠그고 있을 겁니까? 이거 제대로 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건 제가 그쪽 그 사정을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대책을 초동 단계 때부터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보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현장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와서 보니까 심각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시스템에서 저희는 규모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팟빵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수는 호남 사파이어호 사건에 앞서서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로 몇 달 동안의 방제 작업과 몇 년 동안의 오염 피해로 고통을 겪은 곳입니다. 시프린스호 사고로 당시 전남 여수 소리도에서 경상북도 포항에 이르는 230km 해안이 기름에 오염돼서 어장과 양식장 피해만 수백억 원에 이르렀고 기름 회수 작업에 5달이나 걸렸습니다. 당시에 3,826헥타르의 양식장이 황폐화되고요. 1,5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는 어민들의 시린 가슴과 남해의 푸른 바다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할 텐데 기업도 관도 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셈입니다. 자, 사고 유조선의 책임은 커 보이지 않습니다. 기름 탱크의 외벽이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한겹 구조의 선체는 아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지요. 자, 시프린스호 사고 때도 문제로 제기됐지만은 국내에 수입되는 원유의 40% 이상이 단일 선체 유조선을 통해 운반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해안이 대형 기름 유출 사고에 노출이 되어 왔었습니다. 단일 선체 유조선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선체 외판을 한 겹으로 만든 재래식 선박인데요. 이 충돌이나 좌초가 되면은 바로 기름 유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행히 이 사고를 일으킨 유조선은 유조선의 철판이 두 겹인 이중 선체여서 과거 원유 유출 사고와 달리 이번 사태에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적어 보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은 오래전부터 단일 선체 유조선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전면적으로 이런 규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피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용민이었습니다.